안녕하십니까. 서순복입니다. 우리가 그 가상기 회로를 쓸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입력이 있는 경우, 보통 이제 두 개나 세 개 정도 이제 입력이 있는 경우, 이것을 이제 가산을 해가지고, 그러니까 이제 다 세 개의 신호를 이제 덧셈을 해가지고, 걔를 정복해가지고 뭔가 이제 제어에 쓰는 이제 그런 그 회로를 많이 씁니다.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, 내가 이제 주는 어떤 그 약간 도미넌트한 이제 메인으로 이제 쓰일 어떤 그 입력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VB 입력을 이제 메인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제 그 나머지 VA와 VB가 이제 요 RA와 RC 그 다음에 RA 와 RB 간의 저항비, RB와 RC 간의 저항비에 의해서 이제 그 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이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. 그럼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저항 설정을 해 놓으면은 이제 이 B 신호가 이제 좀 도미넌트한 메인의 이제 신호로 동작하고, 그 다음에 A와 C는 이제 그 저항비에 의해서 그 신호가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만일에 이제 C가 이제 메인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 C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비를 이제 메인으로 하고 VC는 그대로 넣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개는 저항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원래 식은 이제 그 가상기 원래 식은 그 VO는 마이너스에 다음에는 이제 원래 RB분의 RFVA 플러스 그 다음에 RA분의 RFVA 플러스 RC분의 RF의 VC. 원래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되는데,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세 개의 입력이 다 이제 그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, 내가 이제 VB를 이제 메인으로 쓰겠다 하기 때문에 얘를 요 앞으로 이제 끄집어내면은 이제 전체 개인이 되는 거죠. 내고 얘가 이제 그 밖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RF가 다 빠져나오니까 그 다음에 RB를 여기다가 이제 이제 그 올려주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RB가 이제 그 메인 이제 컨트롤 이제 신호가 되는 것이고, VA와 VB는 이제 그 RBO의 저항비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부수적으로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 한 예를 나타냈는데, 원래는 이제 그 이제 이 저항이 원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0, 한 뭐 40kg 원래였고 였는데, 240kg 한 예를 들어 한 80kg 정도 됐었는데, 얘를 이제 한 50kg로 바꿨다. 예를 들어 51kg 이제 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했다고 가정했을 때, 그때 이제 이제 요게 사실은 이제 도미넌트한 이제 고장으로 되어 있는데, 요걸 이제 이 밑에 보면은 RB라고 보면은 요거는 RA, 요거는 RC가 되고 얘가 이제 RF가 이제 될 것입니다. 이제 요 신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이제 제어되는 것인데, 이제 얘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요 모든 비가 다 바뀐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어를 할 때 이제 이 신호의 이제 영향도 바뀌겠죠. 이제 그러니까 요 저항이 이제 줄면은 요 저항도 따라서 이제 같은 비로 줄어야 이제 또 요 비도 맞아지고 이제 제어에 영향을 안 주는데, 요 저항만 바꾸면은 이제 사실은 요 식에 이제 비춰보면은 이제 요 관계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가상기라는 것은 이제 간단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얘를 메인으로 이제 하면은 VA와 VC 얘가 메인일 때
이 두 개는 이 저항과의 관계로 나타낸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수식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, 사실은 보면은 이제 요거의 비, 요거의 비, 요거의 비, 세 개의 비가 각각 이제 합쳐가지고 사실은 나타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식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메인으로 하는 놈을 밖으로 빼내니까 이제 결국에는 A와 C와 그다음에 B의 관계는 요 이제 그 저항비로 이제 결정이 되더라. 이제 라는 어떤 이제 그 수학적인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에 바뀐 상황에서 기존과 이제 똑같은 이제 성능을 이제 발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요 입력 저항을 원래 이제 51kg로 되어 있던 걸 이제 원래 51kg일 때는 이제 원래 80kg였을 때는 이제 51kg 하면 1.6배였죠. 근데 얘가 이제 50kg로 줄면서 요 RA와 RF의 비가 이제 1로 된 거죠. 1로 됐기 때문에 이제 얘를 1.6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저항을 다시 이제 35K로 이제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, 이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출력되는 입력을, 그러니까 요 이제 회로가 만일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이제 분압비를 약간 올려가지고 이제 전압을 이제 좀 더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다 보면은 회로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설계를 하면 이제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얘를 바꾸고 다 할 수 있겠지만, 이제 픽스가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그 계산식대로 따지면은 51K를 이제 35K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,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크다고 하면은 이제 이 전압만 이제 조금 더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이 전압을 약간 들어오는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요 이제 분압비를 약간,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한 2K에서 이제 한 3K 정도로 이제 올린다든지, 예,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효과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이제 상황은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제 요 80K에서 RF가 80K에서 이제 51K로 이제 바꾸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VC 이제 어떤 입력이 있을 때 이제 원래 이제 목표는 이제 빨간색이었는데, 이제 요 RF 저항을 요렇게 이제 80K에서 50K로 바꾼 상태에서 이제 미처 이 저항을 안 바꿨다는 얘기죠. 그 상태에서 VC 입력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원래 이제 스테디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, 뭔가 이제 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요 빨간색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51K를 35K로 안 바꾸니까 이렇게 늦어지더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,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이제 수식대로 51K로 35K로 바꾸면 이제 똑같이 될 겁니다. 똑같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약간 편법일 수 있는데, 이제 요 떨어지는 속도만 맞추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,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이제 VC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. 그러니까 요 올려주면 이제 조금 이제 전압이 높아지니까 떨어지는 비율이 이제 요 파란색의 이제 타우와 빨간색의 타우를 이제 같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세 가지 입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회로를 설계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세 개 입력은 있지만은 한 가지는 상당히 부가적으로 잘 안 쓰이는 신호가 많습니다. 보통 이제 두 가지,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이제 어떤 이제 모터의
이제 얘가 위치 명령이고 얘가 이제 속도 이제 그 제어 명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터의 위치가 중요하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호를 메인으로 쓸 겁니다. 요 신호를 위치 명령을 그다음 속도가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속도 명령을 이제 메인으로 쓰겠죠. 요것같이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VB를 이제 메인으로 쓸 거고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VA를 이제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쓰겠죠. 이제 근데 위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보통 이제 속도는 약간 부가적인 걸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류 편차나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이제 잘 안 쓰이는 회로를 추가를 했을 때 이쪽은 사실 신경을 좀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속도나 위치 제어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속도 위치 관계만 이렇게 너무 심취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 개인을 다 바꿨는데 위치 얘를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이제.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이제 얘는 신경 못 쓰고 이제 우리 속도 위치 이제 저 개인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얘를 80km에서 이제 51km 바꿔가지고 이제 그 어떤 요구도 성능을 딱 잡아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류 편차를 미세하게 보정하는 이 회로 입력이 있을 때 약간 문제가 되더라. 물론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. 이제 미세하게 영향을 주는데 그럼 그 미세한 영향도 이제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되냐? 아니면 그냥 이제 묻고 넘어갈 거냐? 이런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저기 요 51K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이제 스테디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얘가 이제 약간 가도 특성이나 이제 그 어떤 변화 시기에 약간 이제 이 RC 지정수가 약간 좀 차이가 나더라. 그럼 얘를 보정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51K를 35K로 이제 바꿔서 이제 같이 요 RC 요 타워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 출력 입력을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높이는 겁니다. 높여가지고 이제 파란색 높여가지고 이제 요 타워를 이제 똑같이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 이제 방법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차이가 미미하다 그러면은 아 요거는 크게 이제 우리가 뭐 모터를 제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 그냥 요대로 가도 되겠다. 그럼 51K를 안 바꾸고 약간 요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이제 그대로 안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.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원래 이제 원리대로 해가지고 이제 원래 요 장을 바꾼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은 이제 요 전압을 바꿔서 이제 타우 지정수를 맞춘다. 이제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오펜프 이제 그 세 가지 입력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결과에 대해 가지고 시정수를 이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